2022학년도 제10문 면접 모의문항 생명과학 2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31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331페이지에 있는 문항 문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면 그림 가는 분열하는 태세포 집단 T, 포인트는 태세포 집단이죠. 그리고 세포당 DNA 양에 따른 세포수를 나는 P를 구성하는 체세포의 세포주기 각 구간별 상대값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점 3개가 있는데 매우 중요한 힌트겠죠. 일단 P에서 전체 세포수는 6시간마다 2배로 늘어난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6시간마다 세포수가 2배로 늘어난다. 즉, 해당 세포는 총 세포 주기 한 사이클이 6시간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세포 주기를 구성하는 네 시기, 체세포 분열을 구성하는 네 시기, G1기, S기, G2기, M기를 가 자료를 이용해서 6시간을 각각 얼마나 할당되는가를 계산하는 게 해당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바로 소문항들을 살펴보게 되면 보면 알 수 있듯이 세포수를 계산하거나 세포 주기를 고려하여 실험을 할 때 몇 시에 돌아와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특정 약물을 처리하였을 때 세포수가 어떠한 식으로 변화하는지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번 문항에서 해야 할 것은 자료 가를 이용해서 세포 주기를 계산하는 게 포인트겠죠. 그리고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즉 가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세포 주기의 각 시기별 특징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포 주기 자료를 해석할 줄 알아야겠죠. 자, 지금 영상에 나오듯이 이 세포 주기를 표현하는 자료는 정말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핵 한 개당 DNA 상대량 변화를 각 시기별로 시간 흐름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자료부터 각 시기가 차지하는 시간을 비율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세포당 DNA 양 1부터 2까지 상대값에 해당하는 세포수를 표현하는 자료 등 다양한 형태로 이 세포 주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문항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아마 듣는 학생들은 이 해당 자료들이 각각 지금 필기되어 있는 것처럼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 정도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를 해설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부분만 간략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체세포 분열의 세포 주기에 대해서 묻고 있죠.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이제 감소 분열과 비교되는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분열기가 1회 분열을 해서 2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지게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게 되면 G1기, S기, G2기, M기 특징을 간략히 볼 건데, G1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배워왔던, 생명과학에서 배워왔던 다양한 물질 대사라든지 단백질 합성,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 이런 다양한 세포 활동,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포 활동이 일어나는 시기가 G1기입니다. 그리고 이 G1기는 분열기가 막 끝난 세포가 가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막 세포 분열을 끝낸 딸세포 같은 경우는 그 크기가 작겠죠. 그래서 크기가 커지기 위해서 다양한 물질들이 합성되기도 하고, 흔히 세포 생장이라고 하는 활동이 일어나는 시기가 G1기가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 발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G1기에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 G1 시기에는 다양한 세포 활동을 하지만 DNA 양 변화에는 크게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S기죠. 이제 합성을 뜻하는 영어 단어에서 온 S가 들어간 이 S기인데, 이 S기에서는 이 DNA 복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S기에 들어갔다는 뜻은 해당 세포는 세포 분열을 무조건 한다는 뜻이 것을 의미합니다. S기에 돌입한다는 것은 무조건 세포 분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외부에서 특별한 자극이 없는 이상 아마 세포 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S기에는 DNA 복제가 일어나게 돼서 세포당 DNA 양이 점차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S기가 끝나게 되면은 이 DNA 양은 G1기와 비교해 봤을 때보다 2배 증가한 상태가 되고, 이 해당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자료가 왼쪽 위에 있는 자료가 되겠죠. 표시한 G1기에는 DNA 상대량이 2였는데, 자, 어느 순간부터 DNA 상대량이 점차 증가해서 4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 시기가 바로 S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DNA 복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2에서 배우고 공부를 했다면은 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지, 한순간에 2에서 4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모른다면 담당 과목 선생님이라든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2기 같은 경우는 이제 S기가 끝난 이후 이제 분열기에 들어가기 전에 분열기를 준비하는 시기가 됩니다. 분열기에도 다양한 물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G2기에는 분열기에 필요한 다양한 단백질이라든지 그런 물질들을 합성하는 시기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M기는 세세포 분열에서 이제 분열기인데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염색체가 나누어져 양극으로 이동하는 시기로 알고 있는 핵분열 시기와 이 핵분열이 끝난 이후 이어지는 이제 세포질 분열 두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료 세포 주기를 의미하는 자료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핵분열 시기를 잘못 이해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분열 시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점이 같은 세포질 안에서, 즉 하나의 세포 안에서 DNA로 이루어진 염색 분체가 이동하는 것이다. 염색체가 이동하는 것이다. 위치가 이동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질 분열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세포 안에서 단순히 DNA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핵분열 시기 동안에는 사실상 DNA 상대량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언제 이 핵 한 개당 혹은 세포 하나당 DNA 상대량이 변하느냐? 자, 이는 핵분열 이후, 핵분열이 끝난 이후 이어지는 이 세포질 분열 단계에서 두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지는 순간, 순간 세포당 DNA 양이 증가한 상태, 즉 S기에 2배로 증가했던 DNA 양이 다시 반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세포 분열에서 세포 주기에서 DNA 양이 변하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보게 되면 S기에 DNA 양이 점차 증가하게 되고, 이 증가한 DNA 양의 상태로 G2기와 N기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질 분열이 끝난 직후 N기의 마지막 단계 세포질 분열이 끝나게 되면 이제 DNA 양이 증가했던 것보다 다시 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럼 이때 만들어진 세포는 다시 G1기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자료를 해석할 때 G2기와 N기에서는 DNA 양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합니다. 단 여기서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G1기보다는 당연히 DNA 양이 2배 많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그리고 자료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보면 여기 총 4가지 형태, 가장 많이 나온 형태의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헷갈린다면 아마도 오른쪽에 있는 2개의 자료, 즉 세포당 DNA 양에 해당하는 세포수에서 각 시기에 해당한 세포를 추측하는 것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건데, 보통 세포당 DNA 양이 1, 즉 처음 값은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알겠죠. 아마 G1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DNA 상대량이 2인 값, 2인 곳을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2인 상대값이 2인 시기는 이제 G2기,
그리고 M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M기를 헷갈려하는 이유는 분명히 여기서 핵분열이 일어나는데 왜 상대값이 2인 거지? 라고 이제 계속 잘못된 생각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 건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세포질 분열이 끝나야만 DNA 양이 증가했던, 예를 들면 해당 자료에서는 2였던 값이 1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세포질 분열이 완료되었다는 뜻은 M기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G1기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G2기와 M기에서는 세포당 DNA 양이 2인 상태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DNA 양이 1과 2 사이인 구간, 즉 1과 2 사이인 구간은 이제 DNA가 복제되는 시기인 S기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2번에 소문항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항 1번에서는 자료 가에서 집단 P의 세포수가 총 360개일 때 지원기에 있는 세포수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 자료에서 지원기에 해당한 세포수가 몇 개인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면 되겠죠. 우리가 이걸 비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가 자료가 보면 세포수가 상대값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세포당 DNA 양이 1인 세포수가 상대값으로 보면 5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값이 DNA 양 상대값이 2인 세포수는 3이고 S기에 해당하는 DNA 양이 1과 2 사이에 있는 세포들은 총 4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왼쪽에 표현했듯이 G1기, S기, 그리고 G2와 M기에 있는 세포수의 비율을 5대 4대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를 통해 지원기는 전체 세포 중 12분의 5만큼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기에 해당하는 세포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총 세포수 360 곱하기 12분의 5를 하면은 지원기에 해당하는 세포수가 150개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가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소가로 2번은 사실 소가로 1번을 풀었다면 쉽게 아마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집단 P, 세포 집단 P의 분열 실험을 관찰하던 중 오전 10시 30분에 S기가 시작됨을 확인하였고, 점심 식사를 위해 나간 실험자가 M기가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 돌아오기 위해서는 언제 실험실로 돌아와야 하는지를 정량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각 시기가 G1기, S기, G2기, M기가 얼마나 걸리는지, 각 시기가 얼마나 걸리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겠죠. 그 계산을 위해서 우리가 이용할 자료는 앞에서 이용했던 가자료를 마찬가지로 이용하게 됩니다. 가자료를 보게 되면 세포 주기 동안 각 시기에 해당하는 세포수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의 세포수 비율을 이용해서 각 시기의 시간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주어진 조건에서 집단 P에서 전체 세포수는 6시간마다 2배로 늘어난다 라는 것이 조건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세포 주기가 6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가자료를 이용해서 비례적으로 시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 같은 경우는 6시간, 총 세포 주기 6시간 중에 세포 수가 7분의 5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원기는 2.5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S기는 2시간, G2기와 N기가 같이 공존하는 그 시기는 해당하는 시기는 총 1.5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G2와 N기의 총 합쳐서 1.5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G2기가 몇 시간인지 정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 자료를 활용하면 되는데, 자, 나 자료를 보게 되면 눈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기역부터 리을까지는 각각 M기, G1기, S기, G2기 중 하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하나의 시기에 해당이 되겠죠. 시기적으로 가장 큰 디귿 시기 같은 경우는 지금 5칸이 나와 있는데, 이는 세포 수 차지하는 비율과 같죠. 12분의 5.
그래서 디귿인 지원기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리을은 S기. 그리고 순차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디귿, 리을, 기역, 니은 순으로 세포 주기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시계 방향으로 세포 주기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역은 G2기, 그리고 니은은 M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기역은 칸이 2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은 반면에 한 칸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G2기와 M기의 총 시간이 1.5시간 중에 3분의 2가 G2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G2기가 1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S기가 시작됨을 이제 10시 반에 시작됨을 알고 있으니까 M기가 시작하기 직전에 맞춰서 들어오려면은 S기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G2기가 종료되는 시간까지, 즉 S기 시간과 G2기의 시간을 합친 3시간 이후에 오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시 30분에 3시간을 더한 13시 30분까지 혹은 오후 1시 30분까지 복귀를 하면 되겠다라고 우리는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괄호 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가와 같은 분포를 보이는 집단 T의 DNA 복제 시작을 억제하는 임의의 약물 X를 처리하고 6시간이 지난 후 세포당 DNA 양에 따른 세포수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약물 X는 DNA 복제 시작을 억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원기에서 S기로 진행하는 것을 억제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문항에 밑에 보면 괄호에 약물 X는 DNA 복제 시작 억제 외에는 세포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포 주기 S기, G2기, M기 이후로의 진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약물 X를 처리한 이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원기의 세포가 점차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S기에 이미 S기에 들어가 있는 세포들과 S기 이후에 있는 세포 주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S기 이후 G2기로 넘어갈 것이고, G2기에 있는 세포들은 또 M기, 분열기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기가 끝난 세포들은 다시 G1기로 갈 것이기 때문에 해당 세포들은 G1기 이후에 S기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G1기 세포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보게 되면 6시간이 지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당 문제에서 6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집단 P의 세포 주기가 총 6시간이었죠. 그러면 예를 들면 가장 문제에서 S기에 해당한 세포들은 6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미 분열기를 완료된 이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6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S기의 시작 부분에 있는, 예를 들면 DNA 양이 1을 살짝 넘는 해당 세포들도 역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세포당 DNA 양이 1인 상태로 넘어갔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래프 변화로 살펴보게 된다면 세포당 DNA 양 상대값이 1인 세포만 총 상대값으로 세포수가 12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1보다 큰 DNA 양이 1보다 큰 세포들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문항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세포 주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둬야 될 추가적인 개념이 있죠. 이것도 이제 여러 대시문 면접에서 자주 등장하는 건데, 세포 주기에 이상이 있으면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암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포 주기를 정리할 때 이 암과 관련지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정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2학년도 대시문 면접 모의문항 생명과학 2번 해설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포 주기에 관련해서 암 역시 다시 한번 정리해 두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